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보면 날씨도 진짜 좋죠? 네, 화창하고 막 비 오더니 밤새 비 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뭐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새벽 3시 반인가까지 잠 안 잤었는데 비가 계속 내리더니 오늘 아침에 활창하고 좋습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 6페이지죠? 조세 총론 오늘 볼 차례인데 6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는 좀 나왔더니 또 오늘 또 좀 빠지신 분들 계시는데 조세 총론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기 한번 드시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소득세를 자세히 이제 공부했습니다. 자, 먼저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라는 걸 배웠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부동산 등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하고 그 다음에 주식 양도소득금액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 서로 발생했을 때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하는데 주식하고 부동산 등과 또는 파생상품하고 얘네들끼리는 통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같은 애들끼리는 자,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는데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을 통산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이 미공제된 결손금이요, 여러분의 퇴직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요. 근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를 공부했는데 요거 나오면 항상 시험 문제 풀 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월과세 특례가 나왔다 그러면 옆에다가 갑을병 요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상상해서만 풀려고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갑을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무슨 이용이용권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돼요? 5년 내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데 5년 내 양도. 자, 5년 내 양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그때 증여자, 그 다음에 수중자, 그 다음에 제3자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납세무자는 수중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납세무자인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자, 수중자의 제3자 병액이 양도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양도가액으로. 근데 취득가격은 어떤 거로 한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 시에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해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보유기간 계산해서 장기 포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세율 적용시 이런 거 다 언제부터?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 만약에 수중자의 증여세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 그러면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이거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우리 필요경비에 기납부한 증여세나 상속세는 옛날에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원래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근데 재산세, 종부세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하고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근데 여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예외적으로 증여세 내는 거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증여자, 수중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한 몸이니까 연달합세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자, 요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이율과세 특례. 그래서 갑을병 이렇게 해놓고요. 다만 배우자 간에 증여받아가지고 양도할 시점에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부부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시점에 자,
이혼했어요.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가짜라도 이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될 때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증여받아서 2년, 증여받고 나서 2년 내에 수용당해서 수용으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내 의지로 양도한 거 아니잖아요. 수용으로 양도할 때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자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어차피 1세대 비과세, 비과세니까. 그 다음에 다만 또 특이한 게 재작년에 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라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 원래 양도세 과세되잖아요. 그런데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또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어요. 그럼 뭐하러 특례 적용해? 특례를 적용했는데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적을 땐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때는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도 다 자, 증여받은 때로부터 이렇게 보기한 계산하고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하고 요 증여자 이거는 없는 거로 하고 자 양도세 이제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겁니다. 우리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율과세 특례 얘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데 근데 우리 특수관계자 간에 남남 사이 아니고 반드시 특수관계자 친족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력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그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예요. 이거는 반드시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럴 때 유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 양도. 증여받았다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다가 우회적으로 양도합니다. 우회 양도. 증여 후 우회 양도. 그 다음에 또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자, 그 다음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했을 때 특례 적용됩니다. 이거. 그래서 남남 사이는 뭐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해야지. 그죠?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해야지. 높게 양도하면 특례 적용 안 되고. 시가보다 높게 취득해야지.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도 저가양도 고수, 고가양수에 되고. 그럴 때 증여 후 우회양도는 요거는 요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 증여 우회양도는 꺾어지는 그림. 증여자, 수증자, 제3자 이렇게 꺾어지는 그림 딱 요렇게만 해놓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 부당이상 특례 증여 우회양도면 나오면 이율과세 특례는 가벌병 요렇게 내려오는 거 해놓고 문제 푸시고 그랬을 때 요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되는데 증여자고 수증자고 제3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증여자와 수증자는 어떤 관계에 돼요? 특수관계자.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를 하는데 몇 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해야지 특례 적용돼요? 네? 5년 내. 자, 그래서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 시험에 또 한 번 나왔던 것이 정답점에 나왔던 것이 최근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삼촌으로부터 조카가 증여를 받아가지고 6년이 되는 때 양도한 경우에 당초 증여자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O, X. X입니다. 6년, 증여받아서 6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면 특례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하니까 그때는 수증자 을이 얘가 제3자에게 양도한 거죠. 자, 그걸 어떻든 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 무조건 적용되는 거 아니고 부당행위 선부인 특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얘가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자, 그랬을 때 그 계산한 세액보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 합한 금액이 이거보다 더 뭐 할 때? 적을 때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냉개수면 돌려주고 수증자한테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뭐한다? 직접 양도한 것을 봐서 양도세 부과합니다. 납세무자는 당연히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고 이거 싹 부인하니까요. 자, 그럴 때 양도세 계산은 당연히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는 다 증여자를 당초 증여자를 진으로 판단해요. 이건 부인하니까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냉개수 돌려주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근데 다만 자, 여기 보세요. 증여우양도에서는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인데 이율과세 특례는 수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5년 내 양도한 건 둘 다 똑같고요. 증여받아서. 근데 차이점이 있는 게 이 기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 이율과세 특례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해 주는데 여기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죠? 싹 부인해 버리니까 또 그다음에 저기서는 연대 납세무예요. 증여자 수증자 배우자의 직계임속한 이율과세 특례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증여 후 우양도는 얘 둘이 불법에 수증자가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대납세무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증여 후 우양도. 그 다음에 또 이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요거 자, 무조건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와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했다고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 부담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요거 시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또 시가의 퍼센트로 몇 프로요? 5%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면 이상 차이가 나면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 가격과 취득 가격은 뭐로 계산한다? 시가를 양도 가격이나 취득 가격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맛배기로. 지난주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요, 갑일한 사람과 의리한 사람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시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시가 10억짜리인데, 실지 을이 양도한 가격은 예를 들어서 9억 원입니다. 실지 양도한 가격은 9억 원이에요. 자, 시가 10억짜리를 9억 원에 양도했어요, 갑이. 그랬을 때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도. 자, 근데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다.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는 따져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요거 이때 지금 갑이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 가격을 시가 10억을 양도 가격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실지 양도한 가액 9억 원을 양도 가격으로 해야 돼요? 자, 확률 50%. 자,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자, 요 경우에 시가 10억 원을 양도 가격으로 해야 한다. 손. 없어요? 다시 시가 10억 원을 양도 가격으로 해야 한다. 손. 예. 아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9억 원. 이 실지 양도한 가액 9억 원을 양도 가격으로 해야 한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붓이나 보고 또 떡이나 드시겠다고 지금 한 사람씩 다 물어볼까 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따져봐야죠. 조세 부담 감소가 있는지. 자, 어떻게 따지느냐?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는 따져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가와 대가 차이가 얼마 차이나? 1억 원 차이 나요. 그럼 3억 차이가 안 나. 그럼 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는 따져봐야지. 시가 10억에 5%면 시가 10억에 5%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그쵸?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시가와 대가 차이 1억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자, 실지 양도한 가격으로 한 9억 원이고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 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시가를 양도 가격으로.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지금 얼마를 양도 가격으로 한다? 갑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10억 원, 시가 10억 원을 양도 가격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당이상부의 특례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이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요. 뭐 하염없이 저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해. 고개를 드시고.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여러분, 자, 납세무자 세무계산에서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가 있죠? 그럴 때 예정신고 납부,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반드시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들리다 그랬죠?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 기한 원칙적으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까지요? 2개월이에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자, 토지개월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그러면 언제부터요?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그럼 어떤 게 나중인지를 보면 돼요.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으니까 허가일이 나중이죠. 허가일이 속하는 날에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내에 정식으로 납부하고.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을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대금 청산일,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원칙으로 돌아가서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허가일 전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계약 유효하게 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원칙으로 이건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원칙으로 들어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시면 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 주식. 자, 출자지분 양도했을 때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양도일이 속하는 언제? 분기 아니고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뭐 3월 25일 날 양도했다. 자, 비상장 주식. 그럼 반기 말일이니까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8월 30일. 뭐 9월 달에 비상장 주식 양도했다. 하반기 말일은 12월 30일이니까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우리 전국모의고사 다른 데 보면 아마 요거 이미 3, 4월 달 문제에서는 이미 다 문제로 다 어느 회사든 누가 출제하든 냈을 건데 3, 4월 달 계속 나올 건데 자,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자, 예정신고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3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한다는 거. 2개월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일 전에 계약에 해제가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을 때는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을 때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아까 그거 빼먹고. 그 다음에 양도세 확정신고 납부,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반드시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고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도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여러분 확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한에 언제? 다음 연도. 이런 거 상처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달 공부했는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한은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우리 양도소득세요. 자, 우리 예정신고 불성실하면 무조건 가산세입니다.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입니다. 어떤가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하루만 지나도 깔아놓고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1만 분의 3율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되고요. 그런데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예?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계산 달라질 경우인데 뭐라고 또 하는데 또 신고해요.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같은 것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요거 요거 합산해가지고 세금계산에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금계산 달라지거나 그럴 때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라고 그랬어요. 예정신고 안 했다?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팔면 무조건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뭐를 해야 돼?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 무조건 적용되고. 근데 다만 올해 이제 신설된 규정이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는데 근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어떤 혜택을 준다? 깎아줍니다. 몇 프로 깎아준다?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를 감면해 준다는 거. 2018년도 개정세법 꼭 알아두시고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에 예정신고 납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럼 반드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가산세 10%가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자, 우리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자는요. 비거주는 안 돼요. 자,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를 둔 고자만이 납세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국외산 양도와 국내산 양도에서 과세 대상에서는 차이점이 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하나가 있어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 국내산 양도 시에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국외산 양도 시에 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국외산 양도 시에는 자, 보세요. 등기와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내용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등기부 어떻게 관리하고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얘기해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적용이 없다. 또 양도가액 산출할 때 국외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외화를 우리나라 돈 환산해야 되는데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아니고 수령일 현재,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수령일 또는 수령일이나 지출한 날 현재 그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재정 환율에 의해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국외산 양도시에 여러분요, 국외산 양도시에 그 외국에서 세금 낸 것은 우리나라에서 또 과세하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우리가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둘 중에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를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자, 국외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국외 소지하는 토지 양도시 양도세 세율은 몇 프로가 정도됩니까?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합니다. 양도세 세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자, 그렇습니다. 국외에서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서는 무조건 보유량 관계없이 몇 프로? 6에서 42% 초과손실세율 정도 되는 거지 1년 미만 보유했다고 그래가지고 국내산 양도시처럼 50%, 40% 뭐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미등기에 대한 70% 세율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자, 꼭 기억하시고 국외산 양도했을 때요. 장기 보유투명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국가경영지까지 뭐하러 신경 써요? 장기 보유 안 해줍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 양도했을 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까? 기본공제는 하여튼 싹 다 깔아줍니다. 미등기 양도만 하면. 그 다음에 물납 허용됩니까? 국외에선? 안 돼요. 분할납부 됩니까? 안 돼요? 분할납부는 된다니까. 물납은 안 되고 뭐는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 넉넉히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조세 총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딱딱 기억하시고요. 6페이지입니다. 조세 총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조세 총론 고개 한번 드시고 이쪽에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세 총론이 있잖아요. 조세 총론. 조세 총론은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조세 총론이 3문제 나왔어요. 올해도 또 한 문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예전에 두 문제씩 나왔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세 총론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지만 한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우리 공부했냐면 조세의 부분에서는 뭐 그냥 읽어보는 건데 물납, 분할납부에 대한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허용되는 세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의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이 조세 분류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틈틈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납세 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그 전에 참 징수 방법이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징수 방법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또 여기서 가산세하고 가산금에 관한 내용도 시험에 또 최근에 다 나왔던 것들인데 항상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징수 방법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또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요 얘기는 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작년에 소멸은 원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여태까지 출제가 안 됐었는데 제가 소멸에 대한 거 출제 가능성 높다고 얘기하는데 쉽게 나왔었고요. 올해도 어떤 동안에 또 깊은 내용들, 개정 내용도 몇 가지 또 주의해야 되고 성립 확정은 원래 중요했고요.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국세,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다.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럴 때 세금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등보다 자,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도 있죠? 세금보다 국세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여기 최근에도 나왔고요. 예전에도 몇 번 나왔고요. 이것도 또 역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잡다한 내용들 이제 권리구제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짝 또 한번 혹시나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 총론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6페이지입니다. 요약집 6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6페이지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01번 조세의인데요. 조세의에서는 일단 요거 1번은 자,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조세의는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목이 있잖아요. 이건 상식처럼 꼭 반드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금 납부 이행 방법 원래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자,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뭐 허용된다? 물납 허용되고 또 그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뭐 허용된다? 분할 납부도 허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물납 허용되는 세금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은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들은 안 되고 분할 납부요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됩니다. 네, 허용되고 물론 이제 예규에서 지방세법에 규정함은 없는데 예규에서요. 재산세 부가세로서 그러니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이 지방교육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분납할 수 있다는 그런 예규가 있어요. 자, 이쪽에 써드려가지고 좀 그럴라네. 자,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안 되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긴 있습니다. 한번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지방세법상으로 분할 납부는 뭐 재산세만 허용되고요. 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국세에서 분할 납부는 뭐 어떤 게 허용되느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자,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자, 농어촌 특별세 등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박스 보니까 종부세, 양도세는 분할 납부는 허용되는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가 분할 납부 허용된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02번 테마 조세 분류 별표시 2개 합니다, 여러분. 조세 분류 별표시 2개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한다고 그랬죠? 먼저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뭐라고 그래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 그럴 때, 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때, 먼저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는데 이건 참고입니다. 그냥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내국세는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건데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인 게 원칙이죠. 근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상속세, 증여세 2개 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국세는 소득세,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다. 줄 긋지 마세요. 참고고. 그 다음에 관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양가로 2번 봅니다. 지방세는 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단일법주의 그런 거 무슨 얘기냐요? 참고적으로 중요한 말 아니고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 여러 세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행법주의, 단일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방세는 과세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있는데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해서 알아둬야 될 때 이 표에 나와 있는 7개 부동산 관련 세목들을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일단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 그리고 우리 지방세에서는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얘네들이 특광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얘네들 자 특광도고요. 그 다음에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어떤 거?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시군구, 시군구세인 거. 뭐 다른 거 더 있지만 그냥 재산세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세인 거, 재산세. 또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추행세금이,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추행세금이 있습니다. 특광, 시군이 과세추행세금. 어떤 거? 예, 지방 소득세, 그리고 주민세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달라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는 뭐다? 특광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이죠. 소득세나 법인세법에 속에서는 그 소득을 과세 표준해서 자, 약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지방소득세에 하여튼 특광 시군이 과세추입니다. 뭐 주민세도 특광 시군이고요.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유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 시군구세인데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뭐 따로 그냥 기억할 거 없고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유치가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고기를 드시고요. 자,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입니까? 특광, 도.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요? 구, 도. 재산세는요? 시군구.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다보다 특광 도.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와 지방세 세금들이 양가로 3번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옛날 시험은 다음 중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음 중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건 옛날 초창기 시 문제고 지금은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그걸 문제를 잘 봐야지 자 그냥 이 어떤 내용만 보고서 답을 고르면 어이없이 틀립니다.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 중에서 이런 내용이 해당되는 건지 국세 중에서 이런 내용이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 문제 풀 때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세목을 달달 외울 건 아니고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7페이지 봅니다. 우리 조세의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통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들은 자 보통세입니다.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국가나 지자체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근데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된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애들 자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자 우리 목적세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 농, 지, 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습니다. 우리 이제 26회인가? 27회인가? 제 다음 카페에 보면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지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그 수강생분이 있어요. 전북 정읍인가? 그쪽 어디 익산인가? 정읍인가 사는 주부 수강생인데 유치원에서 유치원 운영도 했었고 유치원 교사인데 중개사 공부해서 이제 합격도 했고요. 그래서 그 일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무슨 또 뭔가를 도전하라고 어떤 시험을 봤나 봐요. 시험을 봤는데 일반 상식 문제에서 세법이 2문제 나왔는데 있죠? 일반 상식에 세법 2문제 나왔는데 간접세, 요거 물어봤고 또 하나가 목적세, 교교농, 찌찌 이거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나와가지고 가볍게 세법 2문제 건졌다 이런 얘기면서 다른 과목은 전문 어떤 과목은 망쳤는데 일반 상식은 그래도 공인중개사를 공부해가지고 많이 좋은 점수 맞았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세법 2문제 나온 거 가볍게 2문제 맞췄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어디 가서나 이렇게 공부해주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외운 대로 외워가지고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면서 신기하게도 아마 26회인가 27회인가 하는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게 생각나가지고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목적세요. 자, 우리 어떻게 머리 글자를 타서 어떻게 외운다고 다 같이요? 교교농, 찌찌입니다. 국세 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인해주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목적세 찌찌는 어떤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요거 그래서 교교농, 찌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요. 유통세, 보유세인데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 중에서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 유통이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할 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과 양도 관련된 조세를 유통과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상대는 개념으로 보유과세, 재산 보유의 담세력 보고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재산세라면 항상 따라다니는 애 누구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죠. 그러니까 보유시에 부과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국세 중에서 재산 보유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인 보유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요, 세목별 세율 구조입니다. 얘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느냐,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비례세율은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고, 누진세율은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건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아요.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취득세는 비례세다, 누진세다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 지문에 혹시 취득세는 과세 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즉 취득 가격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조세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리는 거죠. 취득세는 뭐다? 비례세율입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등록면허세도 그렇고요. 근데 재산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요. 양도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세목별 세율 구조를 외우는데 저를 보세요. 비누, 비누요. 이렇게 외워요. 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못하면 음치예요. 저를 보세요. 이런 거 못하면 음치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가실 때 자가 진단해보고 이거 못하면 아, 나는 음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세법이라고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이거 못하면 음치예요. 이거 안 되면. 높낮이가 음치라는 게 그 높낮이가 거의 없이 똑같이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똑같이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거 못하면 음치니까 자가 진단해 보시고요. 자, 우리 세목별 세율 구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우리가 공부 그렇게 했잖아요. 5개 주요 세목. 그러니까 길게 끌어야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누, 비누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이고, 재산세 비누, 종부세 양도세 비누. 자, 그래서 다 같이 에브리바디 큰 소리로 시작. 비누, 비누.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합니다. 비누, 비누. 이렇게. 자, 이거 안 되는 분들은 음치예요. 이거 안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본서 기초과정 공부할 때는 간접세, 직접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조세 분류에 제가 그런 건 다 뺐습니다. 간접세, 직접세는 아까처럼 그렇게 일반 상식 문제 풀 때 조세 총론 우리가 기본서 기초 이론 같은 거 강의할 때는 설명드렸지만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직접세냐 간접세냐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고요. 5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와 부가세요. 자, 우리 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해요. 근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국세 중에서 부가세목은 교육세하고요. 교교농, 목적세 중에서 자,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 중에서 부가세고, 지방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 중에서요, 그 부가세가 어떤 건지, 본세목과 그 부가세가 어떤 건지를 반드시 이거를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느냐? 일단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라는 건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특세를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세율을 2%, 1,000분의 20,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액의 몇 프로? 10%예요. 근데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부과된다. OX예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러면 틀려요. 표준세율 반드시 몇 프로로? 2%로 적용하여. 이 말이 빠지면 틀려요.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취득세액의 10%. 또는 취득세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감면받은 세액의 20%로도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 취득세 우리 배웠어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 간주취득, 의제취득 등의 경우와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의 경우 토지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취득하거나 레저시설 같은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하거나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세율 적용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하는데 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은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옛날에 조정세율 필요해서 만들어낸 건데 학자들, 저 공무원들이 중과기준세율을 1,000분의 22%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아이고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중과기준세율은 2%입니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취득세가 10% 부과돼요. 아 알겠네. 웃다튼 간에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세율을 몇 프로 적용해? 2%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지방교육세가 또 부과되는데 단 가로 안에 보니까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그래서 여러분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이런 거 지금 처음 배우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 문제를 통해서 연습할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취득세 부가세로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 부과되지 않고. 기억번 지방교육세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가 몇 프로?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은 일단 잠깐 나중에 또 볼 거고요. 그러면 기억번 그러면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구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어떻게 구하느냐. 지난번에 우리 3, 4월 과정에서 살짝 맛배기로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봅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매매해요. 근데 상가를 매매했습니다. 자, 1억 원에 이것을 을이 취득을 했습니다. 상가를 1억 원에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그랬을 때 을 취득 관련한 세금 얼마나 내느냐 보면 먼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 1억 원에다가 자, 세율은 매매 자, 유십, 20. 우리 외웠잖아요. 취득세, 매매 같은 유상승계수는 어떻게 했어요? 유십, 20. 자, 일반적으로 농지면 3%고 농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유십, 20 몇 프로입니까? 4% 표준세율 정도 되잖아요. 1억에 4%니까 취득세는 얼마? 얼마입니까? 400만 원. 취득세 1억에 4%니까 400만 원.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로서 우리가 농특세도 부과되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가격에다가 세율을 농특세 구할 때 몇 프로를 정해? 항상 취득세 부가세로 농특세는 세율을 몇 프로를 정해서 계산해요? 2%.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 표준세율을 2%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 몇 프로로요? 10%로 농특세 부과돼. 200만 원에 10%니까 얼마입니까? 20만 원에 농특세 계산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로서 또 지방교육세도 구해야 되는데 지방교육세요. 취득가격에다가 자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에서 지금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4%잖아요. 상가를 매매로 취득할 때 4%잖아요.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몇 프로를 빼? 표준세율이 몇 프로를 빼라고 그랬어요? 아까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표준세율 2% 여기서 빼니까 여기서 몇 프로예요? 2%.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1억이 2%니까 얼마? 200만 원. 여기서 산출한 세액 몇 프로로요?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돼. 200만 원에 20%니까 얼마요? 40만 원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1억짜리 상가를 매매로 취득했다. 자, 그러면 취득 관련한 조세는 토탈에서 우리가 얼마의 취득 관련 세금을 내느냐? 취득세 400, 농특세 20, 지방교육세 40. 그래서 460만 원. 약 우리가 4.6% 유상거래로 일반적인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면 약 4.6%의 취득 관련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취득세 매매로 뭘 취득했다? 4% 세를 정해서 취득세 구하고 그 다음에 취득가격에다가 농특세는 표준세를 몇 프로를 적용 항상 2%를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농특세고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몇 프로를 빼?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비슷비슷하게 나온 문제 혹시라도 나오면 응용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자, 됐습니다. 일단은 그 아래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된다고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몇 프로? 20%로. 등록면허세 10만 원이면 2만 원 지방교육세. 필기 이따 하시고 일단 이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감면세 몇 프로? 20%로 농특세가 또 부과될 수 있고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자,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뭐만 부가세로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취득세는 감면받은 게 없어도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고요. 재산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된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그 다음에 외웠잖아요. 재산세 부가세는 우리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재진이. 사람 이름으로. 자,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목은 사람 이름으로 재진이.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재산세가 20%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자, 종부세가 몇 프로? 20%.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종농이 사람 이름으로. 자, 종농이. 그래서 종부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종부세가 몇 프로? 20% 부과된다.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재진이, 종농이 이렇게.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원래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예?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자, 그래서 양도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고요. 예전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자, 소득세나 법인세계 10% 부과됐었는데 지금은 여기 필기 멈추고 여기 보세요. 좀 이따가 내가 안 지울게 이거 이제 쏙 이제 요 7페이지 지방소득세까지만 보고 쉴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기 봅니다.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예전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10% 부과됐었는데 지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 지방소득세 보니까 예, 특광 C분위 과세주체고 지방소득세 독립세입니다. 부가세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가세 구하는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뭐 소득세나 법인세가 10% 부과된다고. 자, 이제 독립세고 독자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근데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되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돼서 세액이 지방소득세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2,000원이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러고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나눠지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험자가 내는 건데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 개인지방소득세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소득세법 규정을 대부분 준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자, 지방소득세 내용은 대부분 양도소득에 대한 그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세 규정을 준용하니까 양도세 지수로 문제 풀면 돼요. 예정신고납부라든가 뭐 그런 거 다 똑같아요. 자, 근데 다만 소득세 세율은요, 몇 분의 1 세율? 10분의 1 세율 적용해요.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얼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고 대부분의 소득세 규정을 준용한다. 이 정도 내용만 여러분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8페이지 03번 테마인데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